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김진주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 연계를 요구했던 바른미래당 등 군소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했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양대 정당 간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두 당의 잠정 합의안에는 선거제 개편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만일 추인에 실패하면 잠정 합의 효력은 상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못 받겠다고 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에 비밀 미사일 기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돼 논란입니다. 문제는 북한 기지를 촬영한 시점이 지난 3월이라는 것인데요. 북미 대화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왜 지금에 와서 공개했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CSIS는 삭감물 사진만을 근거로 제시하며 미 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은 북한이 미국을 기만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6월 북미 정상회담 이전,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없었던 상황을 근거 삼아 북한이 지금 속임수를 써서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삭감물 미사일 기지에 대해 이미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장소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미국 행정부의 북한의 불리한 정보 흘리기, 이른바 언론 플레이라는 의구심이 나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인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 여론을 조성해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북한이 강성이라는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북한의 진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미 전문가들은 앞으로 협상 고비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연내 답방 가능 날짜는 20일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 답방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일러야 다음 주 후반부터나 가능합니다. 남북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주 목금 답방이 1차 후보로 거론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2차 후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 다음 날인 18일부터 20일입니다. 추도를 마치고 김 위원장이 바로 서울에 온다는 시나리오인데 국정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꼽히는 것은 크리스마스 전후입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닌 만큼 날짜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국내외 여러 현안을 챙기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 연말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비우고 서울로 내려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측과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고 정해진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답방 시기는 연내든 연초든 열려 있다며 북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국적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년 유효기간을 도입했기 때문인데
렌터카나 대형마트 할인, 영화 관람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2008년 이전에 적립된 것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쳐 4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마일리지는 20에서 25원 정도로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소멸 예정 마일리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대부분은 항공기 예매에 사용되는데 마일리지 좌석이 5%에 불과해 항공권 구매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다만 일찍 예매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승급이 가능한 항공권 구매 시 이코노미석은 비즈니스석으로, 비즈니스석은 1등석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수화물 무게가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마일리지로 대신할 수 있고 공항 라운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14만 마일리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세계 일주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렌터카와 호텔, 리무진, 로고 상품 예약에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는 이마트나 CGV, 기내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미리 구매해 여행 계획을 세운 경우엔 1만 5천 마일 정도를 사용하면 고급 호텔에 묵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직계가족이 아니면 마일리지 양도가 불가능한 만큼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천 쌀문화축제 등 도내 15개 축제를 2019년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기관광대표축제는 시,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도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축제는 이천 쌀문화축제 외에 여주 오곡나루 축제, 시흥 갯골 축제, 연천 구석기 축제 등입니다. 도는 이 중 이천, 여주, 시흥, 연천, 안성, 수원, 파주 등 7개의 시군 축제를 정부가 주관하는 2019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면 축제별로 1억 500만 원에서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정부의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 군 축제,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추천됐지만 최종 선정되지 않은 시군 축제에는 5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15개의 모든 축제에 경기도 후원 명칭 사용, 축제장 방문객의 휴대폰 사용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홍보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군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해 시민 참여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15개 축제 외에도 시군별로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축제를 선정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리플 천만 배우 하정우가 자신의 일상에 녹아있는 걷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걷는 사람 하정우를 내며 작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 걷는 사람 하정우는 배우 하정우가 걸어온 길과 자연인 하정우가 실제로 두 발로 땅을 밟으며 몸과 마음을 달랜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책입니다. 하정우는 책에서 자신의 건강 유지 비법과 스트레스 해소법인 걷기에 대해 소개하며 걷기를 통해 정말 보편적이지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상 활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출판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걷는 사람 하정우는 지난 2011년 하정우의 첫 번째 에세이 하정우 느낌 있다 이후 나온 두 번째 책이고 종합예술인 하정우는 다시 한번 책을 내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 그림, 그리고 이제는 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걸그룹 에이핑크가 청순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새 음반으로 다음 달에 돌아옵니다. 소속사 플랜A 엔터테인먼트 측은 에이핑크가 오는 1월 새 음반을 발매한다며 청순 카리스마를 가진 신선한 변화를 기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에이핑크는 지난 7월 미니 7집 1&6의 1도 없이 이후 약 6개월 만에 팬들 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11년 데뷔한 에이핑크는 5, 내가 설렐 수 있게, 리멤버, 미스터 추, 노노노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대한민국 대표 청순돌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들 각자 솔로 음반,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하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에이핑크가 그룹으로서 내년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을 가진 크로아티아 대표팀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가 세계 최고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모드리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세계 최고 선수들로 꼽히는 호날두와 메시를 제치고 각국 감독과 주장 그리고 기자단의 투표로 선정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를 받았습니다. 난민 출신인 모드리치는 특유의 체력과 많은 활동량, 창의적인 플레이로 2018 피파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국 크로아티아를 준우승에 올려놨고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에도 기여했습니다. 2018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모드리치는 피파 올해의 선수상에 발롱도르상까지 받으며 메시와 호날두가 최고의 선수를 양분해왔던 지난 10년 메날두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4일 아시안컵 대비 12월 국내 훈련에 참가할 2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이날 축구협회를 통해 한국의 K리그, 일본의 J리그와 중국의 슈퍼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포함한 울산 소집훈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019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본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파를 제외한 아시아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11일부터 21일까지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겨울훈련에 참가합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왼쪽 풀백 김진수가 발탁됐고 한승규, 장윤호, 김준형, 조영욱 등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뽑힌 선수들도 있습니다. 겨울훈련이 끝난 뒤 유럽파를 포함한 아시안컵 명단 발표가 이뤄지고 지난 대회 준우승국인 우리나라는 우승을 목표로 오는 23일 대회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합니다. 프로축구 경남FC를 승격 첫해 2위로 이끈 외국인 골잡이 말컹이 K리그1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말컹은 지난 3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8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MVP, 득점왕, 베스트 11에 선정돼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 31경기에 출전해 26골 5도움을 기록한 말컹은 지난 시즌 K리그2 MVP 수상자로 일부 리그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이며 최우수 선수가 돼 사상 첫 K리그1과 K리그2 MVP를 모두 거머쥔 선수가 됐습니다. 최근 2년 경남 돌풍의 중심이었던 브라질 출신의 말컹은 196cm의 큰 키와 유연한 몸놀림으로 멋진 골을 잇따라 만들며 승격팀 경남을 리그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말컹은 수상 소감으로 K리그에서 인생에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며 경남의 김종부 감독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부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로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러 온 관광객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해양 스포츠 중에서도 스킨스쿠버는 수영을 잘하지 못해도 쉽게 배울 수 있고 평소에 보지 못하는 깊은 바닷속을 볼 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취미로도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 다이빙을 경험하고 취미에서 더 나아가 스킨스쿠버 자격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국내보다는 세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스킨스쿠버의 입문 과정인 오픈워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국내에선 짧은 시간 여러 번 교육받아 2주 이상 걸리지만 세부 현지에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틀이면 가능합니다. 특히 대부분 교육샵 바로 앞에 천연 해변을 보유하고 있어 스킨스쿠버 하기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환경으로 교육 중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세부에서의 스킨스쿠버 자격증 코스를 많이 찾음으로써 세부 현지에서의 한국 다이빙샵 또한 점점 더 늘고 있으며 국내 스킨스쿠버 자격증 보유자 또한 늘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지도자 교육까지 수료 후엔 스킨스쿠버 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의 역량을 갖추면 잠수와 구조, 관련 교육도 진행할 수 있는 등 그 비전도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해양생물에서 추출한 각종 유용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상품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성게알 멍게 추출물과 EGF를 첨가해 안티에이징 기능성을 확인하고 화장품 첨가물로 개발하기 위해 주식회사 TNH 바이오와 공동개발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육상생물을 이용한 유용자원 개발은 상당히 진척을 이루고 있으나 연구재료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체 자원으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의 보고인 해양생물 유용자원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그동안 무궁무진한 해양생물 자원에서 유용한 물질을 발굴하고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해양 미생물에서 추출한 천연재료 생산 기술 개발, 해양심층수 미네랄 천연비누 제조 기술 개발, 해양생물 추출 콜라겐 제조 기술 개발 등 이른바 돈이 되는 기술 개발과 기업 이전을 통해 기업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양생물에서 고기능과 고부가 가치 물질을 추출해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미래 지향형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적생물의 개체수 저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형 경북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다양한 연구 방법 모색으로 해양생물 유래 유용물질을 사업화하는 게 좋은 사례가 되어 기술 개발을 위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연구에 더욱 매진해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경매를 통해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비드업 프로그램을 한국, 일본, 하와이 노선에 도입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비드업은 하와이안 항공이 2016년 하와이 북미 노선에 도입한 이래 5만 5천여 명이 참여한 프로그램입니다. 입찰 희망 승객은 비드업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가격과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 가격은 경매 종료 48시간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메일은 출발일 약 열흘 전 고객에게 전달되며 낙찰 승객은 출발일 48시간 전에 공지됩니다. 낙찰 승객은 180도로 펼 수 있는 라이플렛 좌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 우선 연도, 수화물 무게 상향, 전용 체크인 창구 이용 등 하와이안 항공 프리미어 클럽 또는 플루메리아 라운지 이용, 우선 탑승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프리미엄 기내식, 무제한 음료, 무료 최신 영화와 TV, 음악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현재 인천에서 호놀룰루로 가는 항공편을 주 5회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4일에서 2월 6일 성수기에는 주 7회로 증편할 계획입니다. 록밴드 퀸의 전기적 영화인 보헤미안 랩소디가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싱어롱 상영회가 인기를 끌며 여러 번 관람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숨겨진 재미를 알고 보면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노래뿐 아니라 멤버들과 닮은 배우를 내세워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 역을 맡은 라미 말렉은 트레이드마크인 튀어나온 입까지 닮았다는 평을 받았는데 사실 특수부형물입니다. 설국열차에서 틸다 스윈튼을 변신시킨 특수분장 회사가 머큐리 치아를 본뜬 뒤 말렉의 얼굴에 맞춰 다시 제작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발매를 반대했던 레코스타 사장 역의 마이크 마이어스는 실제로는 퀸 역주행의 공로자입니다. 마이어스는 1992년 영화 웨인즈 월드에서 보헤미안 랩소디에 맞춰 헤드뱅잉하는 장면으로 유명한데 이번 영화에서는
10대들이 헤드뱅잉할 곡이 아니라고 말해 웃음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처음에 공개된 예고편 티저 영상에서 로저 테일러는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누리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영화사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우길기를 덮어 예고편을 대체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보헤미안 랩소디는 영화관에서 떼창을 할 정도로 유명한 곡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첫 소절이 폭력범죄를 조장하는 경우로 분류됐고 1994년이 돼서야 방송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한 해를 보다 뜻깊게 마무리하기 위해 공연 관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수많은 공연 중 선택이 어렵다면 연말 스테디셀러들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난 가난한 연인의 사랑과 이별의 비극을 그린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국립오페라단은 인기 레퍼토리인 라보엠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관객을 맞이합니다. 촛불이 꺼지고 달만 비치는 어둡고 작은 방에서 처음 마주한 미미와 로돌포가 부르는 아리아가 낭만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막이 바뀌고 장소가 붐비는 카페로 옮겨지면 장난감 장수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경쾌한 노랫소리가 떠들썩한 연말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의 아름다운 무대,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군무까지. 인기 발레 공연인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무대에 오릅니다.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한 인형과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습니다.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셜 발레단이 각각 연말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 클래식 공연 스테디셀러로는 베토벤이 인류의 평화와 사랑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작곡한 교향곡 9번 합창이 꼽힙니다. 서울시향과 KBS 교향악단이 각각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세이셔널 손흥민이 마침내 유럽 빅리그 통산 100호 골을 완성했습니다.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2대0으로 앞선 후반 10분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리그 2호 골이자 시즌 4호 골이었는데요. 이로써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뛰던 2010년 10월 퀼렌을 상대로 첫 골을 신고한 이래 8년 2개월 만이자 321경기 만에 유럽 1부 리그 100골을 완성했습니다. 한국 선수의 유럽 1부 리그 100골은 차범근 전 감독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사우샘프턴전에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골포스트를 강타하며 맹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전반 31분에는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골을 예감케 했는데요. 결국 후반 10분 만에 골을 터뜨리며 한국 축구사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역대 유럽 1부 리그 최다골 기록은 차범근 전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 단일 리그에서 기록한 121골입니다. 손흥민은 1992년생, 만 26살이어서 차범근 감독의 기록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 최정희, 계속해서 SK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6년 동안 최대 106억 원을 받는 FA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32억 원, 6년 총연봉 68억 원, 옵션 6억 원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100억 원을 넘긴 FA 계약은 역대 네 번째며 6년 장기 계약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4년 전 첫 번째 FA 계약 때 4년 총액 86억 원에 사인했던 최정. 이번 계약으로 10년간 최대 192억 원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05년 SK에 입단한 최정은 줄곧 인천에서만 뛴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홈런 왕 타이틀을 차지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로 우뚝 섰습니다. 올해는 타격감이 떨어져 고전했지만 한국 시리즈 6차전 9회 투아웃에서 극적인 동점 홈런을 터뜨려 이름값을 했습니다. SK의 한국 시리즈 4번 우승에
모두 함께한 최정. 6년 계약으로 비룡구단에 뼈를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